안녕하세요. 과학 애호가 여러분. 우주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오늘은 빅뱅부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광활한 우주까지 우주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약 138억 년 전,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하나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가 높은 점으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점은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폭발이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급속한 팽창을 겪었는데 이 시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풍선을 불어넣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단 몇 분의 1초 만에 핀 끝 크기에서 은하계 크기로 성장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우주는 아원자 입자가 형성될 만큼 충분히 식었습니다. 우주가 계속 식어감에 따라 이 입자들은 결합하여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원자들을 형성했습니다. 이 시기는 재결합 시대라고 알려져 있으며 우주 초창기 빛으로 알려진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빛은 오늘날에도 감지될 수 있으며 초기 우주의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몇 억 년을 빨리 감아볼까요? 중력이 이러한 단순한 원자 덩어리들을 끌어당겨 최초의 별과 은하들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별들은 질량이 컸고 연료를 빠르게 태워 극적인 초신성 폭발로 일생을 마감하며 더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결국 새로운 별, 행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을 형성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원자들도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별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랍니다. 하지만 우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으며 현재 관측 결과는 우주가 가속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가속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 붙인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질량 에너지 함량의 약 27%를 차지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암흑 물질을 볼 수는 없지만 은하와 은하단에 대한 중력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빅뱅에서 별과 은하의 형성, 신비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까지 우주는 아직 탐구되기를 기다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발견 하나하나가 우리를 집이라고 부르는 광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이번엔 블랙홀이라는 경이로운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 괴물들이 형성되는지, 그 내부에서는 어떤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해 한 적 있나요? 그럼 함께 이 우주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자, 블랙홀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 영역입니다. 거대한 별이 수명의 끝에 이르러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될 때 형성되는데요. 우리 태양보다 몇 배나 큰 별이 도시 하나보다 작은 점으로 줄어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게 블랙홀의 탄생입니다. 이제 사건의 지평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블랙홀 주변의 경계선으로 한번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마치 궁극적인 비가역 지점이죠. 한번 이 선을 넘으면 절대 돌아올 수 없답니다.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은 더욱 강해지고 과학자들이 스파게티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쳐 모든 것을 늘려버립니다. 맞아요, 스파게티화라고요.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서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이 역할을 바꾸죠. 우리가 아는 시간은 기존의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핵심인 특이점은 무한 밀도의 지점입니다. 지구를 구슬 크기로 압축한다고 해도 특이점의 밀도에는 택도 없을 거예요. 블랙홀과 관련된 매혹적인 현상 중 하나는 호킹 복사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제안한 이론으로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양자 효과로 인해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에 걸쳐 이는 블랙홀이 질량을 잃고 결국 증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멈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블랙홀은 단순히 우주의 청소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성장과 형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멈춤. 이제 밤 하늘을 올려다볼 때 기억하세요. 저 넓은 우주 어딘가에 이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들이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다른 버전이 어딘가에 존재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우선 평행 우주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무수히 많은 우주 중 하나이며 각 우주는 고유한 물리 법칙과 상수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아이디어가 다중우주 이론의 핵심인데요. 이 이론은 우주가 무한히 많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평행우주 개념은 양자역학, 특히 다세계 해석, Many Worlds Interpretation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가능한 결과를 가진 양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각 결과에 따라 우주가 새롭게 분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우주에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기로 결정했을 수 있고 또 다른 우주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죠. 잠시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양한 유형의 평행우주를 제안하는 다른 다중우주 이론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급팽창 다중우주 이론 Inflationary Multiverse Theory은 우리 우주가 거대한 우주 거품 속의 하나의 방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각 방울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지고 있어 어떤 우주에서는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다른 우주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으로는 끈 아이론 String Theory에서 나온 브레인 다중우주 Brain Multiverse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를 3차원 막 비라네으로 상상해보세요. 이 막은 고차원 공간에 떠 있는데요. 여러 개의 브레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브레인이 서로 다른 우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사실 현재 우리는 다른 우주를 직접 관찰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평행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가장 큰 질문 중 일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실 자체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마무리하자면 평행우주라는 개념은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매력적인 함의를 가진 진지한 과학적 가설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 다른 세계들을 탐험할 기술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애호가 여러분.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한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다크매터, 암흑물질과 다크에너지, 암흑에너지의 수수께끼 속으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우주의 비밀을 풀어나가 볼까요? 먼저 다크매터, 암흑물질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름과는 달리 불길한 존재는 아닙니다. 다크매터는 우주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질과는 달리 다크매터는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크매터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 별과 은하 등에 미치는 중력 효과를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마치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풀, 접착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크에너지, 암흑에너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 신비한 힘은 우주의 무려 68%를 차지합니다. 다크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주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풍선을 불어넣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풍선을 불면 불수록 더 빠르게 팽창하죠? 바로 이것이 다크에너지의 작용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다크매터와 다크에너지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보다는 그 역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은 없습니다.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다크매터가 WIMP,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크 에너지의 경우 우주 자체의 속성일 수 있으며 이를 우주 상수라고 부릅니다. 멈춤. 다크매터와 다크 에너지의 발견은 우리의 우주 이해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크매터가 없다면 은하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다크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이 신비한 구성 요소들은 우주의 구조와 운명에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러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첨단 실험 장비와 망원경은 다크매터와 다크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견 하나하나가 우리를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가 줍니다. 요약하자면 다크매터와 다크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건축가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제 막 파악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우주를 형성하고 지배합니다. 그것들을 이해하려는 탐구는 오늘날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번엔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가장 흥미진진한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 볼까요? 바로 우주에는 우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탐구는 현대 과학에서 가장 흐바트 둑 없는 여정 중 하나이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하수 내에서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공식인 드레이크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방정식은 별의 생성 속도, 행성을 가진 별들의 비율, 그리고 생명체가 생존 가능한 행성의 수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많은 문명체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페르미 역설은 어떨까요? 페르미 역설은 외계 문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역설로 인해 과학자들은 고도 문명체가 자멸한다는 가설부터 그들이 우리를 피하고 있다는 가능성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곳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탐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세티 연구소는 수십 년 동안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찾기 위해 우주를 관측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선 신호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별들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있는 행성들에서 생명체의 흔적인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필수 요소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유망한 발견 중 하나는 외계 행성들입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다른 별들을 공전하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들 중 일부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고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당한 환경이죠. 가능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태양계도 잊지 맙시다.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위성들은 얼음 지각 아래에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의 향후 임무는 이 위성들에서 미생물 생명체를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명체는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곧 발사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멀리 떨어진 행성들의 대기 상태에 대한 전례 없는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 탐색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르죠. 넓은 의미에서 외계 생명체 탐색은 단순히 외계인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죠. 모든 발견은 우리를 오랜 질문인 외롭지 않은 존재인가? 라는 답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옵니다. 이번엔 우리 모두를 궁금하게 만드는 질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시간 여행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간 여행의 과학적 근거를 살펴봅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변하지 않는 상수가 아닙니다.
시간은 느리고 구부릴 수 있는 천처럼 유연한 존재입니다. 즉, 특정 조건 해서는 시간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시간 여행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는 웜홀입니다. 웜홀은 시공간을 통과하는 가상의 통로로 우주를 가로지르는 긴 여행의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접어 구멍을 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이 연결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아직 웜홀을 실제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닫힌 시간형 곡선이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 개념은 시공간을 통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 고리를 따라 여행한다면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겠지만 더 이른 시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순전히 공상 과학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몇 가지 해는 이러한 곡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부 과학자들은 양자 역학을 통해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양자 얽힘으로 입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 입자의 상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입자의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을 과거와 미래 사이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간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현재 기술력을 훨씬 뛰어넘죠. 게다가 과거를 바꾸는 것이 현재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는 할아버지 역설과 같은 역설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시간 여행은 이론 물리학과 공상과학의 매력적인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기술의 발전과 우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일 우리 손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우주물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인 우주는 어떻게 끝날까라는 주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열사병, 대붕괴, 대절단, 이렇게 매력적인 세 가지 이론을 살펴보죠. 자, 우주를 가로지르는 와일드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열사병 빅 프리즈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여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것이 너무 많이 퍼져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질 거예요. 별들은 모두 타버리고 은하들은 멀어지고 우주는 차갑고 어둡고 생명이 없는 공허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쌀쌀해지지 않나요? 다음은 대붕괴 빅 크런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열사병과 거의 정반대입니다.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는 대신 결국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주를 늘어났다가 찰싹 되돌아오는 거대한 고무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년에 걸쳐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밀집되고 뜨거운 상태로 다시 무너져 아마도 또 다른 빅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주의 재부팅이랄까요. 마지막으로 대절단 빅 립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좀 더 극적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가 너무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찢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하, 별, 행성, 심지어는 원자까지도 결국에는 산산조각 나버릴 거예요. 마치 우주가 솔기에서부터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혼돈의 해체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이론이 맞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주론자들은 여전히 증거를 수집하고 모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각 이론마다 매력적인 함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를 우주의 본질을 계속 탐구하고 질문하도록 이끈다는 점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나든 그것을 이해하려는 여정 자체가 과학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끝없는 지식 탐구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번엔 우주 애호가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인 우주 여행의 미래와 우리가 직접 우주로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해 볼게요. 시작해 볼까요? 우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나사, ESA,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해성에 착륙했으며 심지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우주의 비밀을 밝혀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까지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도 실제로 우주에 나갈 수 있을까요? 입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우주 여행은 주로 우주 비행사와 매우 부유한 개인들에게만 허용됩니다.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들은 상업용 우주 관광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짧은 웃음. 하지만 미래는 낙관적일 만한 요소들로 가득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우주 여행을 더 저렴하고 빈번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화성 탐사 미션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류의 화성 식민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행성에서 사는 것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고 실제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만이 아닙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간 거주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화성 및 그 너머로 가는 미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어마어마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방사능 노출, 골밀도 감소, 장기간 우주 여행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도전들은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주 여행이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흔한 일이 되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루어내고 있는 진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세계를 탐험하려는 꿈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거대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약하자면 우주 탐험의 미래는 밝고 잠재력으로 가득합니다. 시간과 많은 혁신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우주로 여행한다는 생각이 예전처럼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기에 정말 흥미로운 시대이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별을 향해 손을 뻗을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더 많은 우주 관련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 봐요.